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대법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법원이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불리한 쪽으로 뭐 법령을 개정을 한다든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또는 판사를 바꾼다든지 이런 짓을 많이 해왔습니다. 뭐 통상의 절차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 내막을 한꺼풀만 뒤집고 들어가 보면 야 이거 이재명 겨냥한 거구나 라고 싶은 경우가 많았어요.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희한하게 다 조희대가 불러올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A급 판사들 정말 재판 실력이나 뭐 법리나 또는 뭐 주변의 평판이나 이런 거 훌륭했던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내쫓아 버리고 약간 A급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그 1군은 아닌데 한 1.5군 정도 되는 사람들을 중앙지법에 데리고 와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게 합니다. 또 그리고 아주 극우 성향의 이런 판사들은 또 수원지법에 다 몰아놔요. 이게 누가 보든 간에 이재명을 겨냥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짓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사뿐만 아니라 이제 제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법령까지 시행령을 바꾸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이게 왜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조희대인지 대법원이 아니라 왜 조희대라고 제가 말을 했는지 그 얘기를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법조 조폭 윤석열파 카르텔 이재명 죽이려고 이런 짓까지 조희대 시행령까지 바꿨다. 자,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행령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입니다. 대법원 규칙은 시행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규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법령이라고 통합해서 부르깁니다. 그래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법까지 바꾼 조희대. 야, 도대체 뭔 법을 어떻게 바꿨다는 얘기인지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들 분노해야 합니다.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티나지 않게 조금 바꾸는 것이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 조희대가 대법원장에 지명되었을 때 절대 이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좀 흐물흐물했어요. 이 앞부분에 이균용 판사를 민주당에서 낙마시켰기 때문에 조희대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좀 나이브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건들 중에서 불리한 사건들 연방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피해자죠. 김용 부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멀쩡한 물증이 나왔는데 이 물증을 무시해버립니다. 참. 그래서 대법원장이 중요하다는 건데 자, 이제 조희대가 구체적인 사건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령까지 바꿔서 이재명을 죽이겠다라고 거의 노골적인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 다들 보셨을 겁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대장동 재판을 맡았는데 대장동 재판부가 왕창 바뀐다는 기사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김동연은 지난 18일 이 대장동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인사이동을 신청했습니다. 유임을 하게 되면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인사이동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일부터는 새로운 재판장님과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재판장이 바뀐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재판장이 바뀌면은 재판 절차는 좀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른바 재판부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재판부 갱신 절차 이게 뭐냐? 판사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재판은 양측이 원고와 피고가 재판장
판사를 향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통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막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판사를 상대로 판사를 설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판사가 중심이에요. 문제는 판사가 바뀌어버렸네?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껏 설득을 해놨는데 판사가 바뀌면 어떻게 돼? 골치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증거로 제출된 것이 있다든지 증인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 서류를 다시 한번 낭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규칙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형사소송법의 시행령이죠.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자, 공판 절차 갱신되면은 처음에 인정신문부터 합니다. 너 누구 맞아? 예, 누구 맞습니다. 이거 사실 형사재판을 시작할 때 인정신문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신문을 한다는 건 뭐냐?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러면은 공소요지를 낭독을 합니다. 누가? 검사가. 그럼 이 공소요지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할 말을 또 좀 하죠. 뭐 인정한다, 인정 못한다, 뭐 어느 부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뭐가 문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서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혐의가 있는데 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요. 그 다음부터 증거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절차가 재판을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절차와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 이미 한번 했던 절차잖아.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겠죠. 그 기록을 놓고 증거조사를 합니다. 기록, 이미 나와있는, 이미 진행됐던 증거 기록을 놓고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절차를 가져요. 자, 이거는 증인을 내세운 경우도 마찬가지고 피고인 진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 결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서를 증거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나와서 진술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증인이 무슨 진술을 했습니다라고 기록을 남겨놨겠죠. 그 기록을 낭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나 다른 증거물에 대해서도 다시 증거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미 증거조사를 했으니까 그걸 다시 할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기록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형사소송규칙 제292조 증거조사 방식이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증거조사를 다시 하라고 돼 있죠. 증거조사를 다시 하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조사 방식이 292조에 나와 있는데 292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때에는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읽으라고. 증거를 다시 읽으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됐던 재판 관련된 기록들을 쭉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다 읽어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를 다 읽는 게 아니고 재판하면서 녹음해 뒀을 거 아니야. 그죠? 녹음해 둔 거. 녹음해 둔 거를 다시 플레이를 시킵니다. 쭉 플레이를 시켜요. 그래서 그걸 1.5배속 정도로 쫙 빨리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바뀌면은 이 재판부 갱신 절차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보세요. 법원이 직권조 어쩌고 할 때는 낭독하여야 한다, 낭독하여야 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낭독 대신에 뭘 하느냐?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으니까 저장해 둔 거 있죠? 녹음해 둔 거 있죠? 그거나 들읍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시간 좀 많이 걸리긴 하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이제 못하겠다, 그만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재판장이 오면은 이 절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낭독을 해야 돼, 낭독을. 그러니까 낭독이 안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재판 절차 녹음해 둔 거 싹 플레이를 시켜봅니다. 재생. 이게 지금까지의 절차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다? 이걸 바꿔버린 거야. 어떻게? 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규칙 시행.
대법원 장기간 지연 막는다라고 돼 있는데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보셨던 재판부 갱신 절차 이거를 간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증거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돼 있고 그 증거조사 다시 하는 방법은 기존에 녹음되어 있던 갱신 전 절차를 한번 리플레이 시키는 거였는데 그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끝내보자 이거야. 그러면 시간이 많이 줄겠죠.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을 공포한다고 전자관부에 알렸다. 이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이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재판 진행 과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녹취서 있네요. 제가 이거 그냥 읽어보고 말게요. 내가 알아서 읽어볼게. 됐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재판부가 안 읽어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땡. 녹취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떡해? 몰라? 예. 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자, 앞에 보셨던 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 이렇게 인정신문 뭐 이렇게 쭉 오고 증거조사 이 부분인데 이거를 증거조사를 하려면 분명히 낭독을 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낭독을 이제 안 한단 말이야. 낭독을 안 하고 야 이거 써놓은 거 있잖아. 녹취 서류가 있잖아. 녹취서 이거 읽어보는 걸로 끝냅시다. 내가 알아서 읽어볼게. 됐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간편하게 재판부 갱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재판 당사자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 갱신 전 증인신문 원래는 기록에 낭독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녹취 파일 재생 대신에 녹취서 제시하는 걸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일껏 입증을 해뒀고 우리 같으면은 유동규 이 자식이 법원에 와가지고 무슨 뻘소리를 했는지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는지 실컷 얘기해놨는데 이거 현장에서 들어야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녹취서만 가지고는 모를 수도 있어요. 재판부가 바뀌었으면은 그때 상황을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재확인하는 절차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실컷 입증해놨는데 판사가 바뀌는 바람에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녹음 파일을 제정한 건데 녹음 파일을 제정하는 이유는 왜 녹취서 글자로 쓰여져 있는 거하고요. 글자를 직접 듣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이런 거죠. 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다르죠. 근데 이게 녹취서에는 똑같이 잘했다, 정말 잘했다로 나갑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가 아니라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거 녹취서에 구분 가나요? 안 가요. 따라서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야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거 뭐 일일이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녹취서 쭉 읽고 끝내버리지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뭐다?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끝내. 이 말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차 정해져. 그러니까 이 조이대라는 놈이 어떤 판사를 투입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판사한테 이미 지령을 내려놨다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무슨 얘기 했는지 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재판부 갱신 절차 내가 대충 끝낼 수 있게 해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요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재판부 갱신 절차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양승태
1심 판결 내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어요. 4년 넘게 걸렸습니다. 4년 넘게 1심이 안 났어. 나경원처럼 재판 자체를 안 여는 게 아니라 양승태는 꾸준히 열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재판부 갱신 절차 때문에.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이재명 할 때 되니까 갑자기 뭐? 그렇게 하지 마. 간단하게 끝내버리지 뭐. 요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타이밍도 딱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바뀔 때 맞춰가지고. 이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이재명을 겨냥해서 만든 규칙이란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라 법조계 내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이재명을 겨냥해서 규칙 바꾼 거다. 머니투데이 보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판사들,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판사들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요. 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시간이 오래 끌 것 같으니까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규칙을 개정했다고 언론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만?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 바꾼 겁니다. 자, 사실 보면 김동연 부장판사 좀 불안한 면이 있었을 거예요. 김동연 부장판사가 소위 말하는 윤석열이 작성해 둔 이른바 수거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수거 대상에 포함된 김동연 판사 계속 그 재판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는 수거 대상인데 그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는 계엄을 찬양하고 있는 놈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김동연 부장판사는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탁 맞춰가지고 조희대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작전을 쓴 겁니다. 아마 바뀌는 판사가 누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이 사람 분명히 조희대의 지령을 받고 들어오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이재명을 겨냥한 법 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윤석열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조만간 임명이 될 것 같죠? 이와 관련해서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느냐? 마은혁 재판관이 새로 이렇게 헌법재판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재판부 갱신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 재판부 갱신 절차하면 시간을 많이 끌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 윤석열한테 유리한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야? 자, 다들 그 걱정하셨죠? 그래서 제가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부에 포함이 되더라도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 규칙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이 그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절차대로 하자면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행된 윤석열 탄핵 심판 심리 공개 변론을 다 틀어봐야 됐어요. 다 리플레이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거 녹취서로 끝. 야, 녹취서 갖고 와. 이걸로 끝났네? 땡! 이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은 적어도 보름 정도는 걸릴 일이었는데 이번에 이 개정되는 바람에 어떻게 된다? 하루면 끝날 수도 있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첫 적용자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죠? 이제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 측에서 헌법재판, 그중에서도 탄핵 심리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사소송 규칙을 바꾼 이상 뭐 다르리 말할 방법도 없는 거야. 바뀐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왔다고 지금까지는 뻗댔는데 이제 안 뻗대. 마은혁 재판관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까지 많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막판에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연장시키려고 또 질질 끌려고 했는데 그 의도가 완전히 작살이 나버린 거죠. 하루만이면 끝나니까. 원래로 하면 2주 정도 더 걸리게 되는데 2주 정도 걸리면 빨라야 3월 말, 늦으면 4월 중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랬죠. 4월 15일이 넘어가면 재판관 2명이 또 사라지기 때문에 선고가 또 애매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봐요. 그러니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윤석열한테는 불리한 상황, 이재명을 죽이려고 놓아둔 덫에 윤석열이 걸리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아무튼 조희대는 나쁜 놈이죠. 그리고 앞으로 조희대가 어떤 판사를 투입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그 판사가 조희대와 같은 그런 자, 조희대로부터 일단 지령을 받고 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이 문제 제기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